네, 먼저 16페이지부터 5-1번 5-3들 5-3죠. 자, 우선은 5-1번에 2번이라 그랬습니다. 자, 얘는 문제 공식 시험을 봤으니까 얘 공식을 아셔야죠. 이거 공식 뭐예요? 저 시험 봤잖아요. 잠깐만요. 방금 봤잖아요. 기억력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아, 진짜 기억 안 나? 저기 기억 안 나? 망했네. 야, 외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외우기만 하면 어떡할 거야. 자, 그래서 공식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르쳐준 게 부호가 다르죠. 네, 그러면 얘도 구하는 식을 따로 써야 되는 거죠. 자, 얘 구하는 식은, 자, 외웠으면 이제 이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되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이건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얘가 2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 2루트 3 제곱하면 몇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12. 네, 12.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빨리빨리 나와야 돼. 자, 12여서 더하니까 16이죠? 그러니까 가로의 제곱이 16이죠? 우리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가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잖아요. 뭐뭐의 제곱근. 자, 이런 식으로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자,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x가 양수래요. 그러니까 그냥 4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4의 세제곱은 64고요. 얘는 10이고요. 그래서 빼니까 50이고요. 네, 이렇게. 자, 외우셨다면 이용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밑에 거. 얘는 통분해야죠. 분자분모에 x랑 y를 항마다 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분을 하면 xy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될 거고, 자, 위에 분자를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가 공식이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y랑 xy만 알면 되는 건데, 자, 얘를 보니까 xy는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이 보이셔야 되고, 앞에 거 제곱하면 4고 뒤에 거 루트 제곱하면 2고, 그래서 2라는 거 구할 수 있고, x-y는 얘에서 얘 빼면 되죠.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놨고요. 구한 걸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자, x 곱하기 y가 아까 뭐였냐? 2였죠? 네. xy가 뭐였지? 뭐였지? 2루트 2였죠? 네. 자, 그래서 2루트 2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3에 2 곱하기 2루트 2.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2분의 2루트 2 세제곱하면 몇이에요? 8에다가 16루트 2, 거기에다가 12루트 2, 더하니까 28루트 2, 나누기 2하니까 14루트 2. 네, 이렇게 되죠. 제곱근 할 수 있는 거 맞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못하면 안 돼. 네. 뭐 더 이상 얘기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거 중학교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지금 밑에 있는 5-3번도 3학년 1학기 때 이런 방식을 배우기는 했어요. 네, 자, 얘는 공식을 사용하면 x-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x분의 1이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전체적으로 x-x분의 1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려면
x로 다 나누시면 돼요. 항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 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되고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고 3 곱하기 3이니까 9고 그래서 더하니까 36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으신 거죠? 넘어가요. 다음 6-3번 6-3번은 통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통분은 A, B, C로 통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는 B, C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항에다가는 A, C를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항에는 A, B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그럼 분모가 A, B, C로 통분이 되는 거예요. 자, 분자는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된 거죠. 자, 얘가 마이너스 2일까요? 분모는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알면 되는데 분자를 모르는 거죠? 근데 분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곱셈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얘 곱셈 공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 아마 이거라고요. 네, 공식이. 자, 그래서 이게 9란 얘기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은 그럼 1이잖아요? 넘어가니까 8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예요. 이게 마이너스 4죠. 답은 2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는? 정기평가가 이런 건 아니네요. 네. 쉬워서요? 네. 네, 쉬워서 이런 건 되진 않아요. 정기평가에. 자, 6-3번. 네, 이렇게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2번. 7-2번은 얘 곱셈 공식을 쓸 거고요. 얘도 아까 방금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BC, CA. 자, 이제 이용을 해야 될 건, 네, 얘가 1인 건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얘를 바꿔서 써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쓰는 방식이 뭐였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식에서 얘 남기고, 넘기면 된다 그랬어요. 1 빼기 C예요. 같은 방식으로 BC 남기고 A 넘기니까 1-A. CA 남기고 B를 넘기니까 1-B라고 식을 바꿔서 써야 되고요. 요걸 전개를 하면은 앞에 거 3개 곱하니까 1이고 뒤에 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ABC고 앞에 거 2번 1 곱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2번 짝지어서 곱하니까 얘는 AB, BC, CA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나오게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쓴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얘 부호 반대가 지금 요거니까 얘 마이너스 1이죠? 없어지죠? 더하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넘기니까 마이너스 9예요. 얘가 마이너스 9죠. 그럼 1 플러스 18이잖아요. 답은 19.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쓰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얘 3개 다 하면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는 10이겠죠. 가로 직사각형을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한다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2A 더하기 2B가 28이어서 A 더하기 B가 14라는 걸 알고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라 그랬는데 가로가 A고 세로가 B니까 넓이는 AB겠죠? 네. 직사각형의 넓이는 A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피타고라스 생각해야 되죠?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공식이 필요하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공식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을 대입하시고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가 아까 뭐였냐? 14의 제곱이니까 몇이냐? 14의 제곱이면 196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6이 마이너스 2AB여서 AB가 몇이야? 48? 네. 답은 48. 거기 네. 48이요. 네. 답 아닌가요? 답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죠? 곱셈 공식만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들은 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나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뭐 삼각비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아직 여기에는 뭐 피타고라스만 이용한 걸로 나왔죠. 삼각비는 나오지는 않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제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책은 그래도 쉬어서 좀 어려운 걸 안 나오는 상태예요. 네. 자, 그 다음 8-2번요. 얘는 직육면체라 그랬어요. 또 아까 위에 예제처럼 그려놔야죠. 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그걸 생각해 가시면서 또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하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가로, 세로 높이가 4개씩 있으니까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48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건널비 구하는 식은 2 곱하기 AB, BC, CA가 건널비인데 그게 94니까 AB, BC, CA는 몇이냐? 47?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구하라고 한 게 대각선의 길이 구하라 그랬어요. 저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식 저번 시간에 알려줬는데 기억나시나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네.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거죠? 네. 근데 이 보니까 얘가 곱셈 공식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곱셈 공식으로 바꿔서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라고 바꿔서 쓸 수 있죠. 자, 이 자리에 12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144가 될 거고요. 얘는 47 곱하기 2니까 위에 94랑 같은 거네요. 마이너스 94고요. 그러니까 루트 50이 되죠. 꺼내면 5루트 2. 네, 이렇게 돼요. 오케이? 다음으로 갈까요? 8-3번. 네, 8-3번은 정해야죠, 미지수를. OA랑 OB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A, 다른 길이를 B, 여기를 C. 자,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OA가 A고, OB가 B고, OC가 C니까 이게 1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하셔야 되는 거죠. AB의 제곱이 요거죠. 그걸 피타고라스 하시면 AB의 제곱을 옆에다 써놓으면 A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고요. BC의 제곱은 요거죠.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D의 제곱은 여기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3개를 제곱해서 더했다 그랬으니까 이걸 더하라는 얘기인 거고, 더하니까 제곱이 다 2개씩 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개씩 있고 그게 192라고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몇이야? 96.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또 이제 곱셈 공식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인데 얘가 96이고요. 얘는 12의 제곱이니까 144고요. 얘가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몇이야? 넘어가면 빼면 48? 48 나누기 2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24네요. 그럼 구한 걸 또 쓰면 A, B, B, C, CA가 24예요. 자, 이렇게 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OAB 이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B, OBC가 요거죠? 2분의 1 곱하기 BC, OCD가 요거겠죠? 2분의 1 곱하기 AC. 이거는 2분의 1로 묶이죠? 근데 방금 구한 게 얘 절반이잖아요, 다. 네, 답은 12.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도 들으면 좀 알겠어요? 방식은? 낼 거면 요런 걸 내겠지. 네, 정기평가에. 네, 낼 거면. 네.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끝난 건가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 다시 설명 안 해도 돼요? 방법 이제 알아요? 나누기 할 수 있어. 얘기를 해. 그래야지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 어차피 한 번 한 거니까 지금. 쌤 근데 조립제법 모르겠어요. 넌 조립제법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누기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다? 네, 그럼 나누기 안 해요. 조립제법만 다시 얘기해요. 21페이지 조립제법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나누기는 안 하셔도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있다 그랬습니다. 나누기 방식을 언제 사용할지. 조립제법 방식을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 나누기 방식을 먼저 할 때에는, 네, 지금 나누기는 조립제법이랑 상관없이 그냥 나누시면 돼요. 뭐, 어떤 거랑 상관없이. 근데 조립제법은 얘가 관계가 있어요. 얘가 1차식인 것만 할 수 있어. 네, 조립제법은. 얘가 2차식이면 조립제법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쉬운 대신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좀 더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설명할 때 얘기를 해드리긴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하는 방식은, 자,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다 나열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 보니까 x가 앞에 없죠? 네, 이럴 때는 그 자리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는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가 다 표현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없으면 0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x 자리가 없으면. 그리고 x제곱이 여기가 7이니까 7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누는 애는 방정식을 따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네, x의 값이 3이라고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얘가 2x-1이었다면 2x는 1이니까 x가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순서가 뭐였냐면 제일 처음 건 그냥 내리시면 되고, 네. 나누는 애랑 얘를 곱하셔서 가운데다 쓰는 거고, 위아래를 더해서 밑에다 쓰는 거고,
이제 이걸 반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3이랑 마이너스 1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밑에다 쓰고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밑에다 쓰고 3이랑 마이너스 6이랑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위아래를 더해서 밑에다 쓰고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몫인데 쓰는 순서는 맨 오른쪽부터 상수항 1차, 2차, 3차 무조건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몫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뒷단원의 인수분해하는 부분에서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네, 이 조리법 방식. 그러니까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식도 배웠으니까, 네, 공식에서도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뭘 생각해 볼까? 뭐, x, 뭐,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것들도 조리제법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거든요. 자, 얘도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조리제법으로 쓰면 1, x제곱 없고, x 없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나누는 걸 모르는 거죠. 이때 나누는 걸 모를 때에는 여기에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그걸로 나눠야 돼요. 네. 그럼 여기에다 대입하면은,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1이 내려오고, 1이고, 더하고, 1이고, 더하고, 1이고, 0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거고, 네. 얘가 지금 식을 쓰면 얘가 x는 1이라 그랬죠? 반대로 식을 쓰면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x-1이 되는 거고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서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몇 페이지야 여기가 22페이지. 나누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나누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9-2번 할게요. 네, 9-2번 9-2번 하겠습니다. 9-2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네. 나눌게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죠. 자, 그럼 처음에 뭐예요? 뭐 들어가요? 4. 4라고만 하시면 안 될 텐데요. 네, 자 뭐를 곱해야 되죠? 이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x제곱 4x제곱. 네, 여기 들어가야죠. 네, 자, 그래야지 이제 분배 법칙을 다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고 이거를 빼는 거라 그랬고요. 위에서 아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뒤에 내려오면 마이너스 4x. 자, 이번에는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x 곱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니? 마이너스 x 곱한 거 맞죠? 위에서 아래 더해서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를 빼죠. 그러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x고 내려오면 플러스 1이고 다시 마이너스 1을 하겠죠? 마이너스 1을 하면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또 빼면 없어지고 5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자, 그러면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얘가 몫이죠? 몫을 우리는 Q라고 한다 그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에 나온 거는, 몫을 QX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QX는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RX가 나머지니까, R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함수값? 네, 함수값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네, 함수값으로 쓰는 방식은 이 가로에 있는 x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네, 기억나시죠? 함수에서. 자, 그러니까 얘는 Q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몇이냐? 16.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1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을 대입하래요.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R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더하니까 10. 이게 답이 되죠. 답이 맞나?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어디냐? 몇 페이지냐? 맞죠? 10.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다.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빠에서 답 이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빠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지금 저기 안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뭐 계산이 실수할 수는 있죠. 네. 자, 그 다음. 자, 얘도 이제 검산식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자, 얘가 식이 있고, 자, 그러면은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5를 다항식 a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로 나눴고,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얘가 Q고, 얘가 R이고, 얘가 B자리고, 얘가 A자리잖아요. 검산식으로 쓰면.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A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A를 구해야 되면, 먼저 이제 계산하기 전에, 얘가 몇 차식이지 정도를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얘 몇 차식이 돼야 될까요? 3차식인데, 뒤에가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요? 1차식이 돼야 되죠. 3차식이 되려면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3차식인 거고, 2차식이 되려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돼야 되고, 4차식이 되려면 뭐 3차식 곱하기 1차식이나 2차식 곱하기 2차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모양이 뒤에 있는 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준을 보시고 몇 차식인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실 때는 방정식 계산하는 방식이랑 이제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를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럼 플러스 5가 되겠죠. 얘한테 5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 나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돼요. 나머지는. 얘가 이미 넘겨서 식을 나머지를 없애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얘로 그냥 나눈 식은 무조건 나머지는 0이 나와야 돼.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몫이. 얘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은 안 할 거고 방식만 얘기한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네. 이건 이해되실까요? 아니에요? 왜 얘기해. 검산식으로 쓰는 건 이해돼요. 네. 마이너스 5가 넘어간 것까지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 30 된 것까지. 네. 그럼 이제 얘로 그냥 나누면 돼요. 네, 얘로 그냥 얘 나누면 끝나는 거야. 방법은. 네, 그래서 나누기 방식만 아시면 풀 수는 있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검산식을 쓸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몇 개 더 풀어드릴게요. 뭐 여기까지는 쉬워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풀 수 있는 데고, 오늘 어려운 데는 여기부터, 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검산식 쓰는 방식을 썼으니까. 자, 앞으로 이 검산식 쓰는 방식은 뒤에 인수분해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거예요. 네, 인수분해 단원 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는 방식을 좀 처음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제가 지금 이제 필수예제 11번을 할 건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검산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fx가 원래 있는 값인 거예요. 예, 그래서 fx라고 써 있는 건 다 같은 식이라는 의미인 거야. 뭐 식마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자, 얘가 지금 2x-4로 나눴고요. 그래서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산식을 썼어요. 자, 근데 밑에 있는 1번을 이제 보세요. 1번을 보면은 똑같은 fx죠, 지금. 네, 그러니까 같은 식을 나누는 건데 x-2로 나눴대요. 네, 지금 얘를 이용해서, 이 빨간색을 이용해서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보니까 x-2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보면 2로 묶으니까 x-2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그러면 얘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식을 x-2로 1번이 나눴고, 그러면 얘가 남은 게 몫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야. 요거는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자, 방금 요 빨간색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근데 같은 식을 얘로 나눌 거래요. 낮은 걸로. 네,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방금 위에 있는 식을 파란색으로 바꿨죠? 근데 이제 얘가 그 나누는 b잖아요.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요 자리 얘가 b인 거죠. 그러면 곱하기로 남은 얘랑 얘는 q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 식이 a는 검산식이 bq 플러스 r이었잖아요. 네. b가 지금 x-2니까 남은 게 q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산식으로 생각하면. 네, 그래서 2qx가 요 1번식에서는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건들질 않았으니까 바뀔 이유가 없죠. r이 되는 거. 네,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쓰시면 돼요. 어렵나요? 좀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숫자로 얘기를 해볼까? 이런 거예요. 25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6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4번 들어갔어요. 24가 됐겠죠? 1이 나왔어. 자, 25를 검산식으로 쓰니까 4 곱하기 6 더하기 1이라고 검산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요게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요 파란색까지 요거라고 생각해. 자, 요 식이. 근데 2번에서 x-2죠. 저기 보면은 2가 들곱해지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누는 애가 얘 6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곱하기 3이야, 6이. 얘로 나눴다고, 지금. x-2가 2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로 나눴어. 그러면 원래 4로 나눴을, 아니 6으로 나눴을 때에는 그러면은 몫이 4였고 2로 나누니까 그러면 몫이 10이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요건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어려워요? 얘가 지금 2인 거야. 요거 통째로가 6인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몫은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래요. 자, 네. 요런 식인데, 네, 요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을 분배한 거야. 분리한 거야. 네, 곱하기로. 그러니까 몫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숫자로 보면은 그래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자로 나타내면 이제 전혀 이제 요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럼 2번을 어떡하냐? 2번이 더 어려운데. 자,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네, 그러면 네, 저 파란색 줄이면 첫 번째 줄 있잖아요. 네, 거기서 R 빼고를 네. X-2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죠. R까지 더해진 게 원래 숫자잖아. 이걸 나눈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숫자를 x-2 여기서 얘기하면 얘를 지금 예를 들어 3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 이 식이랑 요거랑 비교를 해봐. 자, 지금 얘가 2가 아니라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완전 똑같아질 거야. 그럼 얘가 3이지. 그럼 2개 곱하면 6이지. 그게 얘지. 다시. 자, 다시요. 자, 천천히 보세요. 자, 요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네. 요, 4 곱하기 6 더하기 1이 25가 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6을 2 곱하기 3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얘가 3이라고요. 얘가 3이잖아. 네. 얘가 2잖아. 네. 그래서 6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왜 뭐가 문제야? 2 곱하기 3이 6인데. 이게 나눗수였는데 아까 여기서 얘인데 나눗수. 이게 지금 나눗수야. 2 곱하기 3이. 그러면 여기가 4가 남았죠. 얘가 몫이겠지. 6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몫일 거 아니야. 얘가 4잖아 지금. 네. 그리고 얘가 1이잖아 지금.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1번에서는 얘로만 나눴대. 요 똑같은 파란색 식을. 그러면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얘가 지금 3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25를 3으로 나눈 거야. 지금 25를 얘를 이 자리를 3으로 바꾼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8로 바뀌잖아. 네. 그럼 몫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얘로 나눴다면 얘랑 얘가 몫이 되는 거죠. 얘가 2였고 얘가 4니까 곱하면 8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어차피 2 곱하기 x 플러스 2보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보다 x 마이너스가 작은 수라는 건 알잖아. 작은 수라는 건 알죠. 그러면 얘가 위에가 큰 수고 밑에가 작은 수인데 나머지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제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진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밑에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로 2번은 이제 할게요. 1번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몫이 2qx고 나머지가 r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가로 2번은 fx에다 x를 곱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 식에다 x를 빨간색에 이 파란색까지 그냥 x 곱하면 되잖아요. 네, 다 x를 곱할 거예요. x 곱했으니까. 자, 그래서 식을 새로 쓰면 x에 fx가 지금 2x, x-2, qx가 될 거고 뒤에 r도 곱해야죠, x를. 네, 이렇게 다 한 번씩 항마다 곱했어, x를. 위에 파란색이랑 비교해보시면 x만 하나씩 더 붙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또 해야죠. 자, 여기에서 x-2로 또 나누래요. 얘로 나눌 때요.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 할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뭘 배웠냐면 나누는 숫자랑 나누는 식이랑
나머지에 관계가 있었어. 나누는 숫자랑 나머지는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작아요? 맞아요. 그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얘기인데 네, 그 얘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를? 자, 얘가 2차식이면 여기는 나머지가 없구나.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거 기억나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하고 요 식을 보니까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겠냐? 얘도 1차인데 얘도 x가 있지 않아요? 나누는 애도 1차인데 그럼 얘는 나머지가 될 수 없죠. 더 나눠야 된다는 얘기잖아. 같은 1차식이니까. 요걸 생각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가 될까요? 네. 규칙이 1차식을 나누면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1차식으로 나눴는데 1차식이 그대로 써있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생각은 얘를 그러면 x-2로 나눌 수 있게 얘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냥 안 나눠지잖아 x-2로. 그러니까 억지로 나눠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만들어주면 당연히 그냥 x-1을 붙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식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 항상 바꿀 거면 원래 식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보니까 x, y, rx는 전개하니까 똑같이 있죠? 뭐가 새로 생긴 거야? 마이너스 2r이 새로 생겼죠? 그러면 그걸 더하면 되지. 그럼 식은 안 바뀌었어.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그러면 얘랑 얘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묶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걸로 묶어서 쓸 거예요. x-2로. 묶으니까 남는 애가 이 앞에는 2x에 q가로 x가 남고 뒤에는 묶으니까 플러스 r이 남았어.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2r이 남았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 거야. 네. 뭐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밑에 있는 문제 제가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네. 어렵죠? 네. 자, 제가 어려울 거라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지만 이런 나누기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응용 문제들이 보통 요 정도 나누는 것도 원래 시험에 잘 안 돼요. 나중에 학교 시험을 보시면 요 정도 문제는 아예 시험 되지 않아. 네. 네, 쉬워서. 요거보다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시험에 좀 더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저 밑에 있는 11-1번이랑 11-2번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얼마 못 나갔어? 지금 40분이야. 네, 자, 네, 지금 우리 2장 설명했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은 좀 더 쉬워져요. 네. 월요일날 안 나오니까 수요일날 나올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에는 다시 쉬워져, 내용이.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쉬울 거야, 다음 시간 내용은. 근데 중간중간에 쉽다가, 한두 장 쉽다가, 한 3-4장 어렵다가, 한두 장 쉽다가,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11-1번이랑 11-2번을 풀면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네요. 그죠? 자, 12-1번은 얘도 이제 검산식으로 쓰면 fx가 x-5분의 1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식 쓴 거고 뒤에 있는 애를 구하라 그랬죠? fx는 5x-1에 q-x고 자, 몫이 다르니까 나누는 애가 다르니까 q-라고 쓴 거예요. 네, 그냥 몫이라는 의미예요. 네, 보통 이렇게 다시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r 다시 뭐 이렇게 쓸까요? 네, 자 나머지도 모르니까 같을지 다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랑 얘가 뭔지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표현만 해놓은 것 뿐이니까. 근데 이제 요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이 가로에 있는 애는 5로 묶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네, 5로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보면 fx는 똑같은데 방금 위에 것처럼, 위에 1번처럼, 가로 1번처럼 fx는 똑같은데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식을 쓸 때에는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얘가 나누는 수니까 앞에다 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몫이 된다는 거 이제 보여요? 네. 자, 그래서 곱하기로 표현할게요. 5에다가 q-x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바뀔 게 없죠. 나머지는 그대로 r''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얘랑 비교할 거예요. 지금 나눈 애가 똑같잖아, 얘랑 얘가. 그러면 여기 있는 qx가 여기 있는 5q-x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얘죠. 오른쪽 걸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걸 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1번의 몫은 5분의 1 qx가 되는 거야.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뭐 바뀐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얘잖아요. 네, 나머지는 그대로 r이에요. 이건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그 1번의 몫이 네. Q예요? 아니면 Q-예요? 지금 1번의 몫은 Q-를 구하는 거죠. 네. Q-를 구하려고 하니까 식으로 세워보니까 얘가 넘어가면 Q-가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하는 게 Q-인데. 구하는 게 R-이고. 네. 서로 같게 만들어주고 나서 네, 그쵸. 나누는 애가 같게 만들어주면 몫을 확인할 수 있다. 나누는 애가 같게 만들어주면. 식이 다를 것 같아. 많이 접근을 하셨어요. 네, 자,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네, 이제 다시 아까 어려웠던 11-2번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식을 쓰는 건 문제되진 않죠? 네, 검사식은 다 이제 쓸 수 있죠? 네,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자, 비교해 가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얘는 fx를 식으로 쓰면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얘한테다가 뭐 한 거예요? 지금 x를 곱했죠? 네, 그러면 x를 곱해서 써야 되겠죠? x에 fx가 항마다 곱해야 되니까 x에 x 플러스 1, qx에 x 곱했고 rx에도 x를 곱했어요. 자, 여기까지도 됐죠?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1차식으로 나눴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앞에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눴으니까 얘로 검산식으로 쓰면 나눈 애가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1차식인데 뒤에 있는 얘 왜 가로 붙였냐 내가. RX도 1차식이라는 게 문제가 생긴 거라 그랬어요.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낮지 않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랬고, 그러면 얘 RX를 X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여서 X 플러스 1을 무조건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붙이는 상황은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기 위해서지. 자, 근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 전개하면 RX는 맞는데 이거 전개하니까 플러스 R이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빼기 R을 바로 해줘야 된다 그랬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로 묶은 게 얘고,
남는 애는 가로에다가 다 합쳐서 쓰는 거죠. x, xq, x가 남았고 여긴 r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r이 있는 거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죠. 그래서 몫은 xqx 플러스 r이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r이 나머지예요. 이 나누기에선 요 방식이 제일 어려워요. 파란색으로 쓰신 부분에서 네. R하고 괄호하고 X 플러스 1을 했던 여기요. 네 거기에서 네. 빼기 R 부분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다시 x 플러스 1을 이제 붙여야 된다는 거는 이해해요? 네. 묶으려고. 네, 근데 이거를 식이 x 플러스 1을 내 마음대로 붙여버리면 위에 있는 이 식이랑 다른 식이 된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식이 뭐 때문에 됐냐 생각해보니까 전개를 해보니까 플러스 r이 새로 생긴 거거든. 그래서 다른 식이 된 거야. 그래서 빼기 r을 뒤에다 바로 써주면 이제 같은 식이 다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다은이는 어때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네. 괜찮아요. 주아는 어때요?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니네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몇 번을 배워야 되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고등수학 1학기 거를 한 4-5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게 제일 쉬운 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한 번을 다 끝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단계 높은 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책으로 했을 때에는 요 부분이 이제 이해가 좀 되고 또 그 다음에 막히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문제집을 하면 또 한 단계 위에 문제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그 부분까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막히는 게 이제 생기는 거야.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거든. 막히는 부분이. 그래서 네,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 방식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내용 자체를. 그래야지 뭐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만 모르면 뭐 다른 문제 푸는 거에 지장은 없어. 이런 방식의 문제만 틀릴 뿐이잖아. 이 유형만 그런 거야. 그 외에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 없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처음 배울 때 반만 가져가도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 얘기를 한 게 그런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 네, 근데 방법 정도는 제가 그래도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더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죠? 근데 자, 조립제법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숙제를 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